미국에서는 얼마 전 연방대 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했던 기존 판례를 50년 만에 폐기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며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거죠. 이렇게 최고법원의 판결은 법과 범죄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얼마 전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판례를 실질적으로 뒤집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바로 이혼 시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즉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오늘 법률 톡톡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혼할 네. 때 유책주의가 기본이다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을 네. 청구해서 이혼할 수 있게 하는 건 아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의 법 감정에 좀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재판 이혼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유책주의가 적용되는 나라도 있고 파탄주의가 적용되는 나라도 있어요. 네. 사실은 파탄주의가 적용된 나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고 미국도 그러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유책주의이고요. 혹시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 차이에 대해서 앵커님은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이제 상대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어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유책주의일 것 같고요. 네. 또 한쪽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부부 관계가 좀 파탄이면 이혼을 시켜준다는 게 파탄주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우리 민법이 명확하게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민법 제840조를 보면요. 부부는 다음에 각호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의 이혼이 아닌 이상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때는 유책주의가 적용이 돼서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이제 되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다? 음. 이건 좀 일반 감정상으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한다고 이혼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이고, 예. 아직 사회적인 법 감정도 그러하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이고, 또 이게 사실은 여성의 인권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취약했던 시대에는 그런 이제 여성의 생계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면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이전 여성의 지위의 변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근래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부부 관계에 실질이 없는데 굳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해서 이혼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서류상의 혼인 관계만을 유지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음.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네. 특히 이미 별거 상태로 오래 산 그런 부부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혼인신고의 유지가 의무가 있냐, 그런 이제 의문이 있었죠. 네. 음.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면 한쪽의 잘못으로 별거가 시작됐지만 그게 한 20년 이상 되면서 남처럼 그렇죠. 살고 또 한쪽의 음.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사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네. 유책주의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실혼 배우자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네. 저런 경우까지 혼인신고를 보호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혼인 파탄의 이제 시작은 떠나서, 원인은 떠나서, 굳이 이 사람들을 부부로 볼 수 있나라는 음.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유책주의를 변경하는 건 아니지만, 유책주의의 예외를 조금 넓게 인정하는 우리 음.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책주의에 변경하는 판례 변경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파탄주의로 변하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예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직은 원칙은 유책주의인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나 구체적인 그런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책주의의 예외를 기존보다 더 넓게 인정을 한 거예요. 네. 이 근거가 됐던 그 사건을 보면은 30대 남성과 여성입니다. 부부인데 음. 이제 2010년에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는 미성년인 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원고와 피고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6년에 원고가 집을 나갔습니다. 네. 집을 나가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유책 배우자다. 원고가. 네.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줄 수 없다고 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했어요. 네. 한번 기각이 되고 소송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둘은 별거 상태로 있었는데 원고는 단 이제 피고에게 딸에 대한 양육비도 꾸준히 지급을 하고 그리고 딸과 이제 전 부인이 살고 있는 그 집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도 계속 변제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근데 2016년에 한 번 판결이 났는데 이제 다시 2019년 3년 뒤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여전히 우리는 혼인관계에 실질이 없다. 그리고 이 혼인은 회복 가능성이 없다. 이혼을 시켜달라. 이런 이유로 다시 이혼 청구를 제기했는데 네. 일단 1, 2심은 그 전 소송이랑 똑같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청구가 기각됐거든요. 네. 그 1, 2심의 이유를 보면은 원고가 종전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개선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도 여전히 이혼 의사가 절대로 없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존과 똑같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했어요. 1, 2심은. 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는 건 유책주의를 그대로 해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상고심인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이 1, 2심의 기각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새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네. 사실상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대법원이 든 이유를 보면요. 원래도 이 판결 이전에도 유책 사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긴 했어요.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 또한 혼인을 계속하는 의사가 없어 보일 경우 그리고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배우자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져 있고 네. 이 혼인 파탄의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20년 이렇게 오래된 상태로 별거했다면 이런 경우는 유책주의를 떠나서 이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주곤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이걸 더 넓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도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 이 판단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네. 먼저 그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이나 태도를 종합해서 볼 때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협의 이혼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혼을 시킨다면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이제 처하게 되는가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그 기준을 넓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배우자 측의 태도와 언행이 이 혼인을 회복하려는 의사가 없다라고 본 거네요. 그렇죠. 네. 이 사건에서는 이제 피고 같은 경우도 원고가 집을 나간 상태에서도 그 집 열쇠도 바꿔버리고 네. 열쇠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 본인, 그러니까 딸도 만나는 걸 힘들게 하면서 무조건 집에 들어와라. 집에 들어와야지 그 다음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고수를 했고요. 네. 원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집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일단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대법원도 B도 법원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 B도, 그러니까 피고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 유지를 위해서 협조할 의지도 없다고 네. 보인다라고 해서 사실상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한 것이지만 이런 경우는 유책 배우자 아닌 배우자 역시 혼인 계속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을 인정했습니다. 네. 오늘 법률 톡톡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